스토너의 책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너무나도 커다란 감동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의 여운이 참 깊고도 길어서 오늘 여러분께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토너라는 책인데요. 이 스토너라는 책은 원래 미국에서 1965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에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잘 읽혀지지 않던 책이 새롭게 번역되고 알려져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너라는 책은 스토너라는 사람의 그런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교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 주인공이 영문과 교수거든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인데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또 감동이 은은하게 몰려오는 책이라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첫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첫 부분이야말로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 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헌은 지금도 희귀서적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영문과 교수 윌리엄 스토너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동료들이 미주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 가끔 어떤 학생이 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윌리엄 스토너가 누구인지 무심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네, 여러분, 이 앞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윌리엄 스토너라는 교수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미주리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지만 은퇴할 때까지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더라도 한없이 쓸쓸하게 마감을 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이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은 사람의 일대기를 우리는 왜 읽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웅적인 서사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 고난을 겪고 이겨내며 그 다음에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에 박수를 치게 되고 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스토너의 책은 그러한 영웅적인 서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일대기는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너무나도 커다란 감동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말 깊은 뜻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영웅들의 삶, 그것을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그것이 위대한 삶일까요? 이 스토너를 쓴 작가인 존 윌리엄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날개에 적혀 있는데요. 나는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너를 슬프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고 슬프다고 말하지만 존 윌리엄스 저자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불행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삶이라는 것은 어떤 성공적인 모습, 반짝거리는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의미 있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 스토너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무엇에 열정을 쏟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쏟을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이었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지요. 단지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참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치켜 세워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방해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야 됐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류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스토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너는 아주 가난한 미주리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리라고는 크게 접해보지 못한 농부였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스토너는 분명히 그 환경에서도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학자가 될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가 근처에 그 미주리 대학의 농가대학이 새로 설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농가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농가대학에 입학하다가 우연히 아처 슬론이라는 영문학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수업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처음에는 C라는 학점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우연한 계기일 수도 있고 그 자신의 노력 끝에서일 수도 있고 그 영문학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도서관에서 자신이 농가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과목이 아니라 영문학과 관련된 그러한 서적을 탐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처 슬론이 이제는 스토너에게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하루는 스토너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나 스토너군? 슬론이 물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갑자기 슬론이 아주 멀게 보였다. 연구실의 벽들도 뒤로 물러난 것 같았다. 스토너는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지, 슬론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군. 슬론이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니. 그는 자신이 슬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연구실을 나왔다. 입술이 근질거리고 손끝에는 감각이 없었다. 그는 잠든 사람처럼 몽롱한 기분으로 복도를 걸었지만 주위의 것들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었다. 복도에 광택이 나는 나무 벽들을 스치듯이 지나갈 때는 나무의 온기와 유구한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자기 발밑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만 같은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감탄했다. 홀에서는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들 속에서 학생들 각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구분되고 그들의 얼굴이 친밀하면서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제시홀에서 오전 풍경 속으로 나갔다. 이제는 캠퍼스가 회색 풍경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캠퍼스가 그의 시선을 밖으로 위로 이끌어 하늘을 향하게 했다. 그는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능성을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러한 계기가 한 번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특히 그분이 좀 더 그 분야의 권위적인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 같은데 수업에서 선생님이 자네는 이 분야의 공부를 계속해야 될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번에 스토너가 아처 슬론에게 들었듯이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또 스토너가 느끼는 것처럼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일까요? 사실 우리 세상에는 주변에서 인정해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은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처 슬론에게 자신의 교육자가 될 자질을 인정받은 스토너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스토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계속 대학에 남아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친한 친구 2명 중에서 더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똑똑했던 친구는 6개월 만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이 책의 끝까지 스토너의 마음에 어떤 아련한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우리도 보면은 참 인생이 운명에 의해서 장난처럼 그렇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 때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 중에 정말 참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는 가정 환경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우연적인 계기들로 인해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찌 보면은 제가 교수가 되고 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저 자신만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주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연과 그런 감사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내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재능에 뛰어난 사람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연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스토너는 이후에 우연히 학장의 사촌인 어떤 이디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디스라는 여성을 만날 때 그 이디스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눈빛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토너는 그녀와 오랫동안 교제를 하지도 않고 바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이디스는 아주 창백하고 그리고 예민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고, 또 이디스도 역시 스토너를 좋아했고 스토너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서둘러서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디스라는 여성은 사실 스토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고, 또 스토너의 그런 가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디스가 결혼을 흔쾌히 승낙했었던 반면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스토너가 밤에 이디스와 함께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이디스는 그를 밀쳐냅니다. 그래서 스토너는 이디스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디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남편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것을 스토너는 항상 이디스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디스는 나중에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잠시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스토너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토너도 그 당시에 깜짝 놀라서 이디스와 함께 관계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다음에 또다시 이디스는 냉랭한 여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스토너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토너는 이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운명이었고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디스는 어떤 면에서 가난한 스토너에게 헌신하고 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디스를 보면서 스토너는 자기 자신만을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견뎌나갑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스토너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지만 점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중세 문학에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또 스토너는 자신이 박사 논문으로 썼었던 것을 다듬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의 마지막 끝까지 스토너가 펴낸 책은 그 한 권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토너는 자신이 펴냈던 그 한 권의 책을 쓰다듬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스토너는 어떤 연구자로서 계속 책을 내고 논문을 써내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거기에 좀 더 열정을 쏟았던 그런 교육자이자 교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홀리스 로맥스라는 새로운 신임 교수가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약간 구부정하고 어깨에 혹이 나 있는 사람인데 얼굴은 매우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 사람과 그 스토너는 처음에는 이 홀리스 로맥스라는 교수가 사회성이 좋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모임이거나 회의가 있을 때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러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우연히 그가 이 영문학에 가졌던 그런 애정을 발견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기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가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기형적인 외모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찍부터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으며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떠올릴 수 없었다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털어놓았다. 그는 길고 긴 낮과 밤을 방에서 혼자 보내며 자신의 일그러진 몸이 강요하는 한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다가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가 느끼는 자유로움도 더욱 강렬해졌다. 윌리엄 스토너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뜻밖의 친근감을 느꼈다. 그는 로맥스가 일종의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통해 알게 되는 직관적인 깨달음 같은 것. 스토너 자신도 예전에 아처 슬론의 강의를 들으며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로맥스는 일찌감치 혼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 얻은 지식이 스토너의 경우보다 더욱더 그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두 사람은 비슷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또는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그 사실을 시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홀리스 로맥스라는 사람은 이처럼 몸이 기형이지만 나름대로 영문학에 대해서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 그리고 자유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학자로서 어떠한 깊이 있는 그리고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로 가면 이 홀리스 로맥스라는 교수가 우리의 그 윌리엄 스토너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사 논문 심사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이 학생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홀리스 로맥스는 자신의 학생 한 명을 스토너의 수업에 이제 들어가도록 했었어요. 근데 스토너가 그 학생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학생은 스토너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라고 할 때도 묘하게 스토너의 이야기를 반박하거나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스토너는 그 학생에게 결국은 그 수업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원칙대로 F를 주는데요. 그 F학점을 준 것이 홀리스 로맥스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던 모양입니다. 간혹가다 교수들 사이에서 다른 교수가 자기 학생에게 나쁜 점수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나쁜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홀리스 로맥스는 바로 그러한 교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리스 로맥스는 결국 스토너에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스토너는 이 로맥스가 나중에 영문과 학과장이 되면서 조교수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오래도록 이 대학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교양 수업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고, 또 수업 시간도 모여 있지 않고 일주일 내내 군데군데 떨어져서 매우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야간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 홀리스 로맥스라는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와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처럼 윌리엄 스토너에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로맥스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설령 원칙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긋난다고 해도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요. 특히 교수들 중에는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꼭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스토너는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너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로맥스의 제자는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토너가 거기에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맥스는 다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섭외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토너에게 어떤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스토너는 그러한 불행의 상황에 대해서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에 스토너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다가옵니다. 캐서린이라는 여성인데요. 그 여성은 스토너의 수업을 들었었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이니까 아직 학교에 제대로 취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정식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로맥스는 결국 스토너가 그 캐서린과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캐서린이 그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뭐랄까요, 스토너에게는 처음으로 어떤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은은히 빛나다가 사라져가는 풍경을 창문을 통해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캐서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일찍 그는 연구실에 나와서 10분이나 15분 동안 안절부절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래도 도무지 차분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정처 없이 제시호를 벗어나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서관 서가들 사이를 또 10분이나 15분쯤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치 자기 자신과 승부라도 겨루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초한 이 불안 상태에서 해방되어 도서관 연문을 슬쩍 빠져나와 캐서린의 집으로 향했다. 네, 캐서린과 스토너의 사랑은 참 아름답고도 고귀합니다. 물론 그것은 불륜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디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디스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덤덤하고 재미있게 바라봅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어떤 여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디스는 알겠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디스와 스토너의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맥스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좋지 않은 풍문이 떠돈다는 것을 밝히면서 캐서린을 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캐서린은 해고되기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스토너를 떠납니다. 스토너가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디스와 사랑을 할 때는 그것은 첫눈에 반하는 어떠한 그런 운명적인 그러한 밝은 빛같이 처음에는 느꼈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가 캐서린을 만나고 그녀와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것은 그때 한때의 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캐서린도 떠나게 되고 스토너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캐서린과 스토너 간에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났었는데요. 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연애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소문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캐서린이 떠난 다음에 더 쓸쓸해진 스토너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너는 그런 것에 역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업에 충실하고 또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이디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레이스라는 딸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이디스는 그레이스를 매우 엄격하게 키우려고 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디스와 스토너 사이에 낳은 그레이스는 아버지와 한때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점차 자라면서 이디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레이스는 어떤 면에서 또 불행한 그러한 여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스토너가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자주 발언하진 않았지만 일단 입을 열면 외교적인 요령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심술궂고 성격이 나쁘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대할 때는 상냥하고 참을성이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공부를 요구할 때는 부정할 만큼 단호한 태도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동료들, 특히 젊은 동료들은 흔히 그를 헌신적인 교육자라고 불렀다. 부러움과 경멸이 반반씩 섞인 이 호칭은 그가 지나친 헌신으로 인해 강의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적어도 대학의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눈이 멀어버렸다는 뜻이었다. 젊었을 적의 친구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메스터스라는 친구는 스토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 줄 아나? 대학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네.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는 전쟁에 가서 6개월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메스터스가 했었던 이야기는 스토너에게는 어떤 면에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러한 대학 학위라는 것을 받기 위한 공간으로, 혹은 졸업 후에 삶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가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메스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깥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어떠한 집중과 애정과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스토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직접 맞서서 싸우거나 어떠한 반기를 들거나 큰 소리를 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이디스가 집에서 원래 스토너가 쓰던 거실을 자기가 조각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할 때도 스토너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디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그 뒤편 공간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공부를 하기에 매우 부족한 공간이자, 스토너는 또 그곳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나중에는 학교에 있는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주변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거나 어떠한 강제를 동원을 할 때 스토너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것에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자신이 집중하는 것, 자신이 애정을 쏟는 것에 계속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스토너가 결국 마지막에는 65세 그 정년을 앞두고 2년 정도 더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겠다고 말하자, 그러던 스토너가 마지막 이제 은퇴할 지점에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하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홀리스 로맥스라는 교수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신 교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로맥스가 포기를 하고 스토너가 2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토너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가보니 그는 이미 몸에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결국은 연장하지 못하고 스토너는 쓸쓸히 죽어갑니다. 옆에서 이디스가 있지만 이디스는 그러한 스토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돌봄을 하기보다는 거꾸로 스토너는 혼자 남을 이디스와 그레이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스토너에게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쓴 책은 그 한 권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미주리주 영문과 대학에서 그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교수들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어찌 보면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중세문학, 거기에 열정을 바치고 꾸준히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를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너는 존 윌리엄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토너는 참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스토너라는 존 윌리엄스의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책은 1965년에 출간되었지만 다시 오늘날에 회자되고 있는 좋은 소설입니다. 제가 읽어볼 때 정말 미국 소설 중에서 참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영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불행들과 슬픔, 그리고 방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이 진정 옳은 삶이고 또 아름다운 삶인지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마음속에 깊고 뜨끈뜨끈한 그런 여운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